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해 볼 내용은 레벨과 곡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이미지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이름 있는 요 위에 바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하나 복제를 해 놓고요. 그리고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스포이드 도구 있는 부분을 꾹 눌러보시면 그 아래 세 번째 색상 샘플러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색상 샘플러 도구로 230지점, 그리고 128지점, 그리고 26지점을 이렇게 찍어 두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30, 128, 26 이렇게 세 개를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조정 레이어의 레벨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쭉 올려 볼게요. 그리고 정보로 봤을 때 잠깐 접어두고요. 128이 168이 되도록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128이 168이 되도록 조절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곡선을 하나 열어서 가운데 128 지점을 딱 정확하게 찍고요. 그리고 위로 쭉 올려서 이 수치를 보면서 168이 되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해 놓고 왼쪽이랑 오른쪽 두 개를 딱 보시면 일단 그냥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딱 보기에도 왼쪽은 뭔가 좀 뿌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다 밝아져 가지고 좀 뿌해진 느낌이 있고, 오른쪽은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좀 더 선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선명이라고 하는 거는 샤프니스가 아니라 이거는 콘트라스트, 명암 대비가 좀 올라가서 선명해 보이는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왜 다르냐? 왼쪽은 레벨로 조절을 해서 지금 보시면 128지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30지점도 올라갔고, 그리고 26지점도 올라갔습니다. 이 세 군데가 여기는 10 정도 올라갔고, 여기는 지금 거의 한 40, 이쪽도 40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미드톤 가운데랑 어두운 쪽은 40이 올라갔어요. 여기 옷 부분이 굉장히 어두운 색이었는데 얘가 밝아졌죠. 그러니까 약간 사진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떠 보인다고 얘기하거든요. 원래 좀 농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밝게 보이면 소위 사진이 떠 보인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둡게 표현돼야 될 부분이 너무 밝게 표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곡선을 이용한 거는 가운데는 128, 40이 올라갔지만 여기 보시면 한 12 정도밖에 안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도 12 정도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자,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일단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밝은 영역, 중간 영역, 어두운 영역을 거의 비슷하게 밝게 합니다. 특히 중간 영역과 어두운 영역은 거의 똑같이 올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중간 영역 이쪽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올라간 거죠. 오른쪽에 있는 곡선 같은 경우는 이 곡선의 모양을 잘 보셔도 알 수 있듯이 128지점 여기의 높이와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간격이 좁아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0에서부터 255까지의 단계에서 128지점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 128에서 어두운 쪽이든 밝은 쪽이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금씩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선의 기울기가 곧 명암 대비인데, 잘 보시면 0에서부터 128까지는 오히려 이걸 올리다 보니까 각도가 더 높아졌죠. 그래서 명암 대비가 세진 겁니다. 그리고 128 지점부터 255까지는 각도가 좀 완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콘트라스트가 명암 대비가 좀 낮아졌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밝아졌어요. 만약에 레벨의 이 밝기 조정을 커브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커브는 기본적으로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레벨처럼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밝아진다고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게 거의 레벨하고 비슷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것과 이 느낌.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네요? 자, 얘와 얘.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커브로 표현하면 커브를 이렇게 꺾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올라간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브를 쓸 때는 양쪽 끝을 딱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원하는 지점만 올리기 때문에 양쪽 끝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조정하고 싶은 부분만 많이 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곡선을 조절할 때 이걸 잡고 대각선 방향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올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수치적으로 좀 이해를 할 때 내가 분명히 128을 잡아서 올렸는데 여기 인풋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럼 128 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다시 찍어봐야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도 대각선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수치적으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면 위로 아래로 움직이시는 게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28에서 출발했으면, 그리고 한 단계씩 움직이고 싶으시면 여기를 이렇게 마우스로 지정한 다음에 키보드의 화살표 위 아래를 써주시면 이렇게 한 단계씩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128을 168까지 하면 40 올라갔구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더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죠. 마우스로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128 딱 해놓고 여기를 올렸다 내렸다 키보드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레벨은 조정하게 되면 전체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이 똑같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곡선은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중에서 보통 내가 중간 영역을 조절했으면 중간 영역이 가장 많이 밝아지고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은 거의 그대로 있는 거죠. 양 끝점은. 그리고 중간 영역에 가까울수록 많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곡선을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하면 훨씬 더 명암 대비까지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더 선명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곡선을 이용해서 밝기 대비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레벨과 곡선 중에 뭐가 좋으냐 이런 설명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하고 싶으면 레벨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레벨은 쓰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막 40, 50 이렇게 올리면 어두운 톤까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진이 너무 흐리멍텅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럴 때는 곡선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근데 10 미만으로 미세하게 전체적인 밝기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는 레벨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미지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 게 좋은지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는 끄고요. 자, 얘도 복제를 해서 이 이미지는 저번 주에 저희가 배웠던 방식대로 일단 레벨을 하나 열어서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하고, 그리고 곡선을 이용해서 명암 대비를 조절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92지점, 64지점을 내려서 전체적으로 명암 대비를 조절했어요. 자,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을 저는 사실 선호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곡선을 열어서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하면서 어두운 쪽을 다시 조금 내려서 명암 대비까지 함께 조절하는 방법. 자, 뭐가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번에 곡선을 이용해서 밝기와 명암 대비를 한 번에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레벨과 곡선을 따로따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 포토샵을 접하시고 처음 사진을 하시는 분에게는 저는 이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레벨 따로, 곡선 따로. 왜냐하면 이렇게 해두면 좋은 점이 밝기가 밝은 것 같아요. 그러면 레벨만 선택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만약에 명암 대비가 좀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곡선만 이용해서 이렇게 명암 대비를 좀 더 강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곡선 하나 가지고 밝기와 명암 대비를 같이 조정해 놓은 거는 예를 들어서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다 보면 명암 대비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여기도 움직여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게 한 번에 해서 좀 더 편리한 것 같지만 이 두 개를 미세하게 조절할 때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 곡선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게 나는 익숙해졌고 이 곡선의 점들의 위치가 이미지상에 어딘지 여기는 중간 톤이고 여기는 어두운 톤이고 여기는 밝은 톤이고 그게 이미지상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나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 그 부분을 아직도 잘 모르겠고 조정을 뭐 오늘 하고 나서 내일 또 보면 조금 이상한 것 같고 프린트하고 나서 보면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좀 어두웠으면 좋겠는데 또는 명암 대비가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편리하신 분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 놓는 게 훨씬 더 조정을 하기가 편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밝기, 명암 대비 그리고 채도, 색 이렇게 이거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시면 조절할 때 미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밝기는 밝기대로, 명암 대비는 명암 대비대로, 채도는 채도대로, 색은 색대로. 그죠? 근데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시면 사실은 채도 하나 빼고 이 채도, 활기 빼고 나머지는 곡선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곡선에서 밝기와 명암 대비 조절하고 각 채널, 빨간 채널, 녹색 채널, 파랑 채널에 들어가서 이걸 자체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컬러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단계까지 가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잘못 건들게 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벨과 곡선의 차이, 뭐 레벨이 더 좋다, 곡선이 더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한테 좀 더 익숙하고 편한 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 막 포토샵을 배우신 분들은 레벨 따로, 곡선 따로, 그러니까 밝기 따로, 명암 대비 따로 조정하는 방법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